알바 한 달밖에 안 했는데 이거 쓸 내용 없는데? 공모전 수상한 것도 아니니까 적을 내용이 없는 것 같고, 동아리는 내가 참여만 했다 뿐이지 여기서 뭘 한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경험을 하나씩 지어나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제 예전 영상 댓글 중에 경험 거지는 경험을 고르는 작업이 필요 없어요 라고 달린 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컨설팅 할 때 멘티들한테 혹시 이 기간 동안 경험이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제서야 네,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경험인 것 같아서 뺐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근데 막상 딥하게 인터뷰를 해서 이야기를 끌어내보면 경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은 직무랑 연관이 없는데? 이거 너무 사소한 거 아닌가? 이 정도 가지고 쓰면 오히려 마이너스 아닐까? 이러면서 경험을 셀프로 삭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은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도 끌어낼 수 있는 소재나 이야기를 2개, 3개 그 이상으로 늘리는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게 뭔지 한번 더 깊게 알아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이 대전제를 이해를 하세요. 결국에 합격하는 취준생은 경험의 내용이 아니라 이면의 작동 원리를 본다.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반대예요. 자, 경험을 적는 단계에서부터 머릿속으로 먼저 검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애초에 취업을 시험처럼 생각을 해서 그래요. 수능처럼 정해진 커트라인이 있고 거기에 맞는 스펙들만 통과된다고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특정 직무에는 1번 경험, 2번 스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불필요하다. 이런 오해가 경험을 진짜로 쓸모없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제는 이 뿌리 깊은 오해를 없애야겠죠. 왜냐면 채용은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붕어빵 틀에다가 끼워 넣듯이 뽑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펙은 여러 가지 판단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고 실제로 보려고 하는 거는 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얘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이 가치관. 즉 한마디로 기업은 그 경험의 내용 그 자체보다 그 경험 속에 담긴 이 지원자의 사고 방식, 즉 생각의 작동 원리를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대외 활동도 없고 인턴도 없는 그냥 좀 평범한 취업을 막 시작한 학생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친구는 동네에서 빵집 알바를 하면서 단골 고객을 진짜 늘려봤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 경험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은 고객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어떤 빵을 좋아하는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이런 니즈들을 관찰을 했고 또 자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단골 증가라는 그런 결과를 만든 거죠. 자,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경험의 작동 원리인데 경험을 검열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빵집 아니면 알바했음 이렇게 내용의 껍데기만 집중을 하니까 내 경험이 유의미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자, 근데 경험의 원리에 집중을 하시면은 이 친구는 손님을 직접 만들어내는 역량이 있는 거예요. 이 핵심 작동 원리가 있으면 어떤 직무든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영업이면 고객을 직접 창출하는 역량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 또 만약에 다른 직무라고 해도 자기한테 관찰력이 있다 또는 나는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을 실제로 경험 정리 예시로 보면은 이렇게 풀어 나가 볼 수 있는데 제가 잠깐 화면 띄워드릴게요. 경험이 정말 없으면 이런 것들이라도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경험이 없을수록 경험을 필터링하는 게 아니라 관점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알바 경험 하나로도 여러 가지 셀링 포인트, 즉 소재 이런 것들을 도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으로 해체를 하고 작동 원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경험 정리를 하느냐 그게 오늘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음 3가지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첫 번째로 취업용으로 경험을 정리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대신에 나라는 사람의 삶을 다 펼쳐보겠다. 우리 냉장고 파먹기 할 때 뭐 야채칸, 냉동실 이런 데만 빼놓고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 뒤적거려보고 재료를 다 꺼내보세요. 그래서 연결고리는 나중에 찾으시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취업 준비를 위한 경험만을 꺼내 쓰겠다라고 하는 필터를 켜시면 이 좋은 재료들이 다 걸러져 버립니다. 자, 2번째로는 그 경험 자체의 내용보다는 경험의 이유를 써보세요. 예를 들면은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 동기랑 한번 맥락을 정리를 해보세요. 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지 이제 경험에서 좀 사람 냄새가 나요. 그게 없이 그냥 경험 정리를 하면 팩트만 드라이하게 나열을 한 그런 경험 정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쓰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진짜 내가 내 일기장 쓴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디테일하게 기억나는 대로 한번 다 쏟아내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경험에서 본인이 직접 개입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결정을 내렸고 내가 왜 그 방법을 택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자소서랑 면접에서 저는 매출을 얼마나 늘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뻔한 얘기 말고 진짜 좀 궁금해지는 재밌는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게 돼요. 요즘에 특히 면접이 이제 결과만 물어보는 질문을 잘 안 하거든요.
왜 했어? 뭘 배웠어? 이런 꼬리 질문을 몇 번에 걸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깊게 질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인만의 인사이트가 없으면은 꼬리 질문에서 막히게 되고 차별화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결국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자면은 여러분은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보다는 사실 경험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닫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험 정리의 본질은요, 사실 이 팩트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사고방식을 정리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만약에 기존에 하셨던 경험 정리가 뭔가 내용을 정리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다면은 오늘은 경험 딱 한 개만 꺼내보세요. 그래서 더 길게 적어보세요. 내가 그걸 왜 했지? 내가 개입했던 부분은 뭐였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기존과 달랐지? 그리고 나는 뭘 배웠지? 이런 것들을 누가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편하게 적어보세요. 취업용으로 쓰려고 정리를 하면 역설적으로 취업이 안 되는 경험 정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냥 나를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편하게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어렵다, 그럼 댓글에 어떤 경험들을 정리해서 적어주시면은 제가 어떠한 작동 원리를 뽑을 수 있는지 코멘트를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응원합니다. 윤대비였습니다.